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를 끝으로 이거는 그만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무턱대고 따라 하시라고 하면은 약간 믿음이 조금 덜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믿음이 있어야 그 인지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하시는데 도움도 되시고 그 다음에 조금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만성 피로, 만성 통증, 만성 질환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통증은 뭐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히셔서 시도를 보가시고 그 다음에 통증까지 있으신 분들, 그 다음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곡선기공을 좀 배우셔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특히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평생을 사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차로 치면은 그랜저인지 아니면 티콘지 아니면 아반떼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좀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그랜저인지 티콘지 아반떼인지 또는 계절인지 격임차인지 가스차인지를 알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알 수 있겠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요. 그래서 이 체형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문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형치유기공, 세 번째가 교감 치유기공, 이 세 가지가 체형을 교정하는 기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왼발, 오른발이 길고 짧고 하고 그다음 골반이 위로 앞으로 빠졌느냐 뒤로 밑으로 빠졌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그런 기공법이 체형 기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문열기 기공, 양형 치유 기공,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 치유 기공 이것을 먼저 익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균형이 다 잡힌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이 8가지 여러분들 체질 지금 제가 다 분석을 점검을 해서 다 해드렸거든요. 우리 한 분만 빼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목양 체질 같은 경우는 목양 기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음 체질 같은 경우는 수음 기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까지 유튜브에 배면으로 등 뒤에서 볼 수 있도록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익히시면 되고 기문열기 기공 같은 경우는 좀 하셨고 그 다음 양형기공 오늘 양형기공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교감, 부교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 8가지 체질기공 자기한테 맞는 기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더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아침에 한 번만이라도 20분만 투자를 하시면 최적화된 어떤 그런 기본 운동 방법으로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평생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체질은 바뀌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간단하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그냥 올려놓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저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상하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배우시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중간중간 연결 동작이 이것이 상하기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에 그 뇌로 올라가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앞에 2줄기 올라가죠. 이것이 총경동맥입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굵은 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목전 옆에. 그게 총경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올라가는 게 뒤에 있죠. 이 2개. 이것이 이제 추골동맥이라고 그래요. 이 뒤쪽 목뼈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촉지가 안 됩니다.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미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4개인데 이 4개의 굵기가 똑같아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앞에 총경동맥이 좌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뒤에 추골동맥 좌우가 차이 날 수 있고 또 이게 대각선으로 앞에 왼쪽 앞에 뒤에 추골동맥이 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 몸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왼쪽 총경동맥이 좀 가늘게 뛴다. 그러면 그 가늘게 뛴 만큼 다른 데로 많이 흐르겠죠. 또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피 흐름의 그 혈관 굵기로서 여러분들의 몸 차지에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이 총경동맥은 잡을 수 있는데 추골동맥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는 게 이게 심장에서부터 뻗어 나오는데 이것이 척골동맥, 그 다음에 이게 이때 요골동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경동맥하고 요골동맥을 같이 딱 잡아서 어느 쪽이 굵으냐 이걸 봐서 총경동맥이 굵으면 상체적으로 피가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요골동맥이 많이 굵기가 굵으면 하체적으로 많이 흐른다는 거죠. 그 다음 왼쪽이 굵으냐 오른쪽이 굵으냐에 따라서 배꼽 상하 좌우로 해가지고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더 엄밀히 얘기하면 경락으로도 그대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오장육부로도.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 총부는 요골동맥을 얘기하고요. 이 인형은 여기 총경동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형하고 총부를 딱 잡았을 때 인형이 크게 뛴다. 그러면 부의 병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장, 육장, 육부 중에서 부 아시죠? 위장, 대장, 소장, 방광 이런 쪽은 다 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우는 성격이 있는 거. 전부 다 방광도 비우죠, 위장도 비우죠, 소장도 비우죠. 전부 다 비우는 성격이 있거든요. 채우는 성격이 있는 건 장이라고 그러고 장. 그래서 장은 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부가 인형보다 더 크게 뛴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오장에 병이 있다고 보는 거 서로 차이를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배로 뛰느냐 2배로 뛰느냐 3배로 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맥법이거든요. 이제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양 비교맥진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3배로 많이 뛴다 이 총부가 그러면 비장하고 폐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형이 3배로 크게 뛴다 그러면 위장하고 대장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피가 흐르는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지, 전후, 좌우, 상하 이 피를 골고루 흐를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렇게나 전부 다 보면 우리도 기신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5개를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족한 안 흐르는 데를 많이 해주고 잘 흐르는 데는 안 해주고 덜 해주고 이렇게 차등을 주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데도 여기 밑에는 횡격막, 횡격막을 움직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골반막을 움직여주게 되고, 여기는 생식기막이 또 있습니다. 이 골반막이 있고 생식기막이 있는데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생식기막도 움직여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간, 심포, 삼초, 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측면경이 되고, 이거는 후면경이 되고, 이건 전면경이 된다. 그래서 전면, 후면, 측면 다 골고루 움직이는데 각 5개 그 기공법이 이러한 각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다 배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체형 기공을 하시기 전에 내가 교감형이냐 부교감형이냐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다 부교감식 영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파악한 걸로는 교감식 영역은 한 분밖에 안 돼요. 저 포함해서 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죠. 자, 그러면 이 교감신경은 왼발이 긴다고 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오른발이 길고, 여기에 따라서 골반이 좌우 이렇게 비대칭이 되고, 따라서 얼굴까지도 그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부교감신경은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골반이 위로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골프를 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꾸 치면 자꾸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 근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오른발이 길고 골반이 위로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목법에 우리가 이렇게 틀어주는 것을 교감신경형은 왼발을 주로 해야 됨에도 오른발을 빼서 반대로 이렇게 틀어줘야 되고,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다음 교감신경은 반대로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변형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더 보죠. 2가지를 보면, 자, 이 앞에 전면입니다. 자, 오른발이 길다고 그랬죠. 부교감신경은 오른발이 길면 통증은 주로 오른쪽 전면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른쪽 전면으로. 그래서 오른쪽이 다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교감신경형을 어떻게 찾느냐, 교감신경형하고 배를 이쪽 눌러보고 이쪽 눌러봐서 오른쪽을 눌러봤을 때 압통이 심하면 부교감신경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면으로 왼발이 긴 유형들은 교감신경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부 다 통증이 앞에 정면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왼쪽 여기 복부가 압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감이냐 부교감이냐는 왼쪽을 눌러봐서 왼쪽이 좀 아프고 좀 예민하다 그러면 교감, 그다음 오른쪽이 더 예민하고 아프다 그러면 부교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워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만져보면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온 쪽이 다리가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골반이 위로 올라왔는데 다리가 기냐? 짧아야지. 근데 골반의 해부학적인 변형, 가동 범위를 아시면 이 골반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쪽이 굳으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위가. 그러면 뒤로 빠지죠. 그러면서 다리 길어집니다. 이게 뒤로 빠지면서. 그러면 이쪽 골반은 뒤로 빠지면서 이게 앞으로 와요. 그래서 짧아져요. 그래서 이쪽 골반이 정방으로, 상방으로 오면 다리가 길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하는 방법이 왼쪽에 복진이 있느냐 또는 오른쪽에 복진을 했을 때 예민하냐, 이 차이를
보시고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10명 중에 9명은 다 여기에 통용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간 만져보고 검증하고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됩니다. 서로. 자, 그러면 전면은 이렇게 다리 긴 쪽으로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통증이. 자, 그러면 후면을 보죠. 후면은 왼발이 긴 유형이 교감식 유형인데 왼발이 길면 정면으로 왼발 정면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정면은. 근데 후면은 이상하게 반대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발이 긴 유형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 등 어깨까지 왼발 쪽 어깨 뒤로 나타난다는 거죠. 통증이. 그러니까 이쪽이 아픈데 뒤쪽은 오른쪽이 아프고 이쪽이 앞이 아픈데 뒤쪽이 아프다는 거죠. 이것도 10명 중에 8, 9명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사고만 아니라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뭐 부러졌거나 뭐가 다쳤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 위에는 다 저기 통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그래서 우리가 기본법을 이렇게 하잖아요. 발을 한 발로 이렇게 했을 때 한 발 이쪽에 힘을 주면 왼쪽에 힘을 주고 왼쪽으로 피가 많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냥 순환이 잘 되도록 많이 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피가 안 가는 여기가 막혀버리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위아래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소통을 많이 여기를 풀어내려면 왼쪽을 많이 써줘야 여기가 풀어지고 소통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발에 이렇게 힘을 줬을 때는 힘의 역학상, 구조상 오른쪽에 영향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 오른발을 쓰게 되면 왼쪽의 상체는 왼쪽으로 힘의 영향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시험을 보이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왼발이 길다는 얘기예요. 왼발이 길면 왼발이 여기죠. 정면으로 나타났는데 상체는 여기가 이 상체는 오른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발이 길면은 상체는 오른쪽 여기 이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를 두드려 주거나 아니면 왼발이 길 경우에 여기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반대쪽이죠. 상체 뒤쪽으로 가니까 거기를 두드려 주게 되면 발의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도 지금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상반된다. 정면과 후, 좌우, 상하가. 그래서 대각선으로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국선 기공에서는 운동 방법으로도 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나 보여드린 그림이죠. 자,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는 폐라고 그랬죠. 폐적이 쌓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간적이 쌓이고. 간은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데 왜 간적이 여기가 쌓이느냐. 그건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치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비적이 쌓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명치 이렇게 길게 배꼽 위쪽으로는 심적이 쌓입니다. 심장. 그 다음에 여기 배꼽 밑에는 신적이 쌓이고. 그러니까 심장에 좀 약해서 신적이 있다, 쌓였다 하는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심하면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렇게 굳어 있으면 지난 시간에 경락 사진 보여드렸죠. 팔다리로 귀가 흐르는 경락상으로 불편함이 또는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화라고 그랬죠. 왼쪽 상체가. 그래서 주로 심장에 적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 상체 쪽으로 불편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 다리 쪽으로 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상체는 폐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 상체에 불편함으로, 그 다음에 수는 오른쪽 다리. 그래서 이것을 에옷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와 목, 그 다음에 금과 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 그것을 이제 내 몸을 통해서 외워가지고 빨리 대응을 하면 편하니까요. 그래서
동작도 각 경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각 경락을 자극을 해서 이런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반을 뚝 잘라서요. 여기는 서로 화, 토, 목 이 세 개는 서로 상생지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상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화와 수와 금은 상극지간이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생은 연애와 같아서 합은 연애와 같아서 풀어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 상극은 충으로서 한이 돼서 그것이 오장육부에 가서 쌓인다. 그 오장육부에 쌓인 그런 것들은 팔다리로 불편함으로 통증으로 심해지면 나타난다 하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 극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어디에 가서 쌓이느냐, 오장육부에 가서 쌓이는데 의식적으로는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가서 쌓인다는 거 보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태양인 금양 체질들은 금, 토, 화, 수, 목으로 잘라지는데, 이 금이 주기능이라는 얘기죠. 제일 큰 놈이니까. 그 다음에 토가 부기능, 그 다음에 화는 중간, 그 다음에 수는 3차 기능, 그 다음에 목이 제일 열등한 기능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제일 3차 기능하고 열등한 성향이 가서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기 수와 목이니까 수, 여기 신적이, 그 다음에 목, 간적이 이게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발로 또는 여기 오른쪽으로도 이제 신적이 쌓이니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좀 불편함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체질규곡이다 했을 때 금은 한 번만 자극을 해주고, 토는 2번을 해주고, 화는 3번을 해주고, 수는 4번을 해주고, 목은 5번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더 경락을, 각 경락에 해당되는 근육을 자극을 해주면, 흘러 경락이 기가 원활하게 흐르면 오장육부에 거기에 문제가 되는 이런 간적이나 신적이나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목양체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이 있죠. 목양체질과 금양체질은 정반대입니다. 장기 배열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금양체질과 목양체질이 딱 맞춰놓으면 균형을 딱 이룬다는 거죠. 합이 딱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질 궁합이 제일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음체질하고 목음체질이 체질 궁합이 제일 잘 맞고, 이건 체질적으로. 그 다음에 한소음인, 그 다음에 열소음이라고 마찬가지, 소양이라고 마찬가지, 수양하고 토양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음하고 토음하고 이렇게 딱 맞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장기 배열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빨간색은 허한 장기고요. 작은 장기고요. 파란 글씨는 큰 장기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을 쭉 갈라서요. 이쪽은 교감신경형이고 이쪽은 부교감신경형입니다. 그냥 잘 보세요. 그럼 목이나 목 체질들은 태음인들은 이해가 가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토양도 이해가 가죠. 소양인 중에 냉소양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음, 그 다음에 소양인 중에 이게 열소양인이 이쪽으로 가 그랬어요. 교감신경형으로. 이 수음하고 토음이 쉽게 말하면 소음인하고 소양인 중에 냉소양인하고 열소양인이 자리 바꿈을 해버렸어요. 교차해버렸다는 얘기죠.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가고 부교감에서 교감으로 이렇게. 그 이유가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 호흡을 하면 수승화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기운은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오고. 그래서 이 소양인은 여기 열소양인은 밑으로 내려버리고,
냉소음이는 찬기운은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복진 거 보세요. 그걸 왜 그러냐면 장기 배열에서 목하고 금을 잘 보세요. 여기는 금이 적죠. 이게 부교감, 금이 폐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적죠. 그 다음에 금이 적죠. 부교감은 전부 다 폐가 작아요. 그 다음에 간이 크고, 간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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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교감 신경경은 목이 적죠? 빨간색은 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목 보세요. 목이 가운데죠? 가운데 최소한. 네, 가운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죠? 적죠? 근데 금을 보세요. 금 폐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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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호흡을 그러면 이제 들숨을 많이 해야 될 체질, 날숨을 많이 해야 될 체질도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버리면 제가 한 이제 예로 어떤 준재벌 정도 되는 이가 눈이 튀어나오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하고 간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간에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간에 뭐가 자꾸 검사를 쪼개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에 뭐가 있어서 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해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고 또 뭐 어디에 병이 있어요 뭐 해서 수술을 몇 차례 했는데도 낫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상선에 또 문제가 있어서 눈이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갑상선 수술도 했고 근데 다 수술을 해도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당신은 이거저거 다 띄어내고 병도 심해지고 해서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지내시라. 그렇게 이제 의사한테 선고를 받고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그런 게 억울해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맞춤 양복을 한번 해입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복점에 가서 이렇게 딱 사이즈를 재니까 목 사이즈를 딱 와이셔츠도 맞추고 하는데 목 사이즈를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 사이즈를 몇 인치 정도 되면 몇 인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도 되느니까 아니 나는 몇 인치다 그러면 커서 못 입는다. 그러니까 그 재단사 사장님이 그렇게 입으시면 그렇게 적게 입으시면 눈 튀어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알아봐도 몰랐던 것을 그 양복점의 그 재단사 그 양반이 이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목을 빡 졸라매니까. 근데 처음에는 맞았겠죠. 근데 그 양반이 원체 돈을 아끼고 하니까 와이셔츠 있는 그대로 불편한 데라도 꽉 조여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계속 입다 보니까 이게 목이 점점 쪼으니까 이 눈이 튀어나오는 병이 걸렸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려고 여기 꽉 조이기만 하면 벌써 눈이 튀어나오려고 피가 이거 솟구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쪼여 넣으면 혈관이 작아지니까 더 축 솟구친다는 거죠. 여기서 꽉 잡아보세요. 여기도 이게 굵어지잖아요. 똑같은 입질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몰라버리면 자기가 배운 대로 평생을 하다 보면 이것이 더 붙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몰라가지고 더 붙는지 아니면 풀어지는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 해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대로 그것을 체질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터득하기란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니까 그것을 의지하기란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대로 알고 들숨을 많이 해야 되는지 날숨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을 안 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안 먹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질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또 이거는 이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뭐 이 좌측 그 다음에 좌측 상체는 심장 하체는 간장 그 다음 우측 상체는 폐 심장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장단적 주질환. 이쪽 우측 골반이 전상방 변이고, 이거 부교감 신경은 우측 다리가 길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반대로 좌측 골반이 전상방 변이고 좌측 다리가 길다. 교감 신경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소개에 말씀드렸죠. 기문열 기기고, 양형 치유기고, 부교감 치유기고, 이 세 가지는 체형 교정하는 체형 기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하드웨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의 바란스를 잡아주는 그런 자기의 체질을 알고, 여기에서 목 체질은 목양 체질은 목양 기공을 하면 되고, 또 금은 체질은 금은 기공을 하면 되고, 이 장기별 순서에 따라서 목이 적으니까 금을 5번 하고, 금이 크니까 금은 1번 하고, 이 순서대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하기공이라고 해서 각 연결 동작, 톡법, 음법, 합법, 수법, 목법의 연결 동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합 5개밖에 안 되는데, 이 밑에 체형기공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정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선천적으로 여기 체질상 이쪽 이런 뇌체질은 교감형이고 이쪽 뇌체질은 부교감형이기 때문에 왼쪽을 많이 써줄 때 작용을 더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컨디션이 더 안 좋아, 많이 안 좋다 했을 때는 이 체형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컨디션이 체형적으로 불균형된 것도 아니고 좀 별로 불편한 것을 모르겠다 했을 때는 기질적인 어떤 체질 기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폐하고 간의 역할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반을 딱 발라가지고 이쪽은 부교감, 이쪽 교감이라고 하는 그 체질이 그렇게 구분된 것이 이 폐하고 간의 크기, 약하고 강하고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호흡은 폐가 하고 호흡은 간이 하는가? 우리가 호흡은 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이 흡을 하고 폐는 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재마 동의수세보원에 폐비관실의 생리에 대한 말이고, 일단 간과 폐는 호흡과 체액의 순환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 것이고, 비와 시는 음식의 소화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마에게 있어서 호흡은 기와 액을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는 작용이고, 그런데 내쉬는 작용은 폐가 하고 들이마시는 작용은 간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신장하면 걸러내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신장이 우리가 배설하는 대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리고 또 이 간은 이 들숨을 관장을 하고, 폐는 날숨을 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체질들이 또 부교감신경들이 이 들숨을 위주로 하시게 되면 간이 더 여기가 가서 왜 들숨은 간이라 간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 약한데 이 금체질들은 들숨을 계속 더 하게 되면 간을 더 상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간의 기능을. 자, 그러면 또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태음인들이 날숨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숨은 폐가 한다고 했는데, 폐가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날숨을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폐의 기운을 더 상쇄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여기 어디 수련 단체에 가면 날숨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운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러면 국선도는 들숨 날숨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들숨, 멈춤, 날숨이 돼요. 그러니까 들숨 위주로 되어진 그런 수련법이라는 얘기죠. 흡지간에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는 가운데 기를 돌리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우리 희한하게도 이 교감신경에 해당하는 호흡체질, 수렴체질, 금음체질, 금양체질은 없습니다. 국선도에 별로 없어요. 여기도 지금 한 분, 두 분밖에 안 계셔요. 저까지 포함해서 3명.
여기 수련회 아침 타임 한 명, 10시 40분 타임 한 분, 그 다음에 4시 타임 없고 5시 타임도 없고 7시 타임 한 분,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체질들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이 목체질, 폐음인, 그 다음에 이쪽 교감신경들은 전부 다 많은데, 이 도장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축구팀인가 봐요. 축구하는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금체질 보면 꽤 날렵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종목이 다르잖아요, 종목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하라 그러면 답답해서 못 합니다. 정적인 운동이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탁구나 뭐 배드민턴 그쪽에 가면 금치들이 너무 많고, 이쪽은 좀 정적인 거를 좋아하고 차분한 걸 좋아하고 교감신경들이 여기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수련을 금치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금치들은 교감신경이라 한번 하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는데 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 해서 그만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참고로, 그래서 허와 흡은 모두 폐가하고 또 공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가는 영양소 합성과 해독, 생체 효소 합성, 그리고 담즙의 분비 등의 기능만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이게. 근데 비와 수곡을 드린다는 것은 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곡,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수곡을 드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신장이 수곡을 내보낸다 하는 것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신이 마치 소화기의 대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장, 예를 들어서 소민들이 자꾸 대장처럼 배설을 잘하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근데 신장 기능이 왕성하지 않은 체질들은 배설이 약해요. 그래서 태어민 중에 모금 체질 같은 경우는 신장이 약해서 가끔 두하죠. 보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시게 되면, 이렇게 우선은 저는 수련을 할 때 호흡이 잘 안 된다, 막혀서. 그 다음에 어디가 불편하다, 피로가 빨리 온다 했을 때 먼저 드시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금체질들은 소화가 될 때 가장 강한 장기인 폐, 대장의 기운을 적당히 소모할 수 있는 바다 생선, 푸른잎 채소를, 이 푸른잎 채소와 바다 생선이 이 강한 장기인 폐, 대장을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잎 채소, 바다 생선을 즐겨 먹어야 하며, 육류, 기름진 음식, 밀가루, 뿌리 채소처럼 소화될 때 간슬개의 기운을 많이 소모시키는 음식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로 또 불편함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알고 대응을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운동도, 기본법도 예를 들어 이런 장기로, 이런 순으로 작아지니까 여기는 한 번 하고, 여기 2번 하고, 여기 3번 하고, 여기 4번 하고, 이건 5번 해주는 운동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체질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불균형 된 상태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금 체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반대예요. 여기는 반대로 간슬기의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는 육류, 밀가루, 뿌리채소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폐, 대장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는 바다 생선과 푸른잎 채소는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게 드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운동법도 가려서 자기 체질에 고려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저 자료는 제가 오늘 영상 나가고 같이 그 밑에 그 PPT 파일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 삼아서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교과명, 부교과명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도대체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이거 왼쪽입니다. 이것이 오른쪽이고 왼쪽에 탈목에서 잡아보는데 전부 다 교과명은 세 번째 약지손에 잡히는 것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냐? 교감신경이 그만 항진된 체질들은 이쪽에 맥이 잡히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금양체질, 금홍체질, 토양체질, 토양체질은 아니고요. 토양체질은 부교감입니다. 그 다음에 토홍체질 잡혔죠. 그 다음에 목양체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목체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양체질. 그 다음에 유일하게 숨체질이 여기에 잡혀요. 이것만 빼고는 전부 다 교감형으로입니다. 이게 숨체질은 부교감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타난다. 이거는 잠재의식의 표시, 무의식의 표시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잡아서 꽉 누릅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게 한 7초 정도 들어와 있으면 아무 맥도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살짝 빼면 제일 제 대표하는 것들이 톡 튀어나와요. 그거 보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신있게 다 한 10분이면 가려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되냐. 체형기구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교감, 부교감만 왼쪽, 오른쪽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치질기공은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지난 시간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저 왼발 기냐 오른발이 기냐 했을 때 바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추의 이상이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요추의 이상이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왼발이 길고 오른발이 길고 하는 게 해당이 되는데 왼발이 긴데 왼발이 길면 교감형이라고 하는데 왼발이 왜 짧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환축, 경축 1번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적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케이스 요추 이상이 있을 때고 두 번째는 골반에 이상이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경추에 이상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좀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한 8명, 9명이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1명, 2명에 해당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강의 끝내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치고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